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3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방송, 신문 뭐 이런 데를 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에 본인도 출마하는 걸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확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 잡으러 본인이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내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내가 나가는 게 이상하면 이 대표가 나가는 것도 이상한 것이다. 그리고 주소지를 이미 인천 계양을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본인도 이제 거주지를 거기로 옮겼겠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니까. 다만 이제 원외 정당 후보로 나설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뭐 고심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 뭐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아마 그 성격이 좀 불뚝불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다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나라도 나가서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키겠다.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겠다고 가는 건 아니겠죠. 낙선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언론의 주목을, 그리고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겠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정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프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있는 강호의 선거 고수들을 모셔다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돈입니다. 돈. 돈과 사람. 사람도 돈이 있어야 따라오는 거죠. 이거는 뭐 정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정치 초보입니다. 초보지만 그 주변에 아마 많은 국민의힘의 정치 고수들이 지금 달려들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금과 같은 활동, 저런 것들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집단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듯이 이게 프로의 세계입니다. 뭐 신문 방송 좀 보고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경험자나 아니면 관찰자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아마 나중에 한 뭐 몇 년 뒤에나 또는 몇 달 뒤에나 이렇게 상황을 보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적어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그 다음에 2014년 재선, 뭐 이때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뭐 본인이 직접 자금 관리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저런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선거라는 것이 돈이 얼마나 드는구나 하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기타금도 1,500만 원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자금도 선거 운동할 때 그거 뭐 다 돈입니다. 밥 먹는 거, 뭐 왔다 갔다 교통비, 그 다음에 그 뭐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정한 그 선거 자원봉사자에 대한 뭐 지원, 근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그 정치인들이 이제 돈에 쪼들리는 이런 고충을 호소하죠. 지금도 과거나 비슷합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발이 되지 않아야죠. 그 뭐 정치인은 늘 뭐 그 일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민간사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 괜찮습니다. 그런 데는 돈 뭐 별로 안 들죠. 근데 수도권의 경우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돈이 제법 든다. 기본적인 것도 많이 들고 기타 등등도 많이 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 뭐 그렇지 않아도 뭐 돈에 아마 좀 제가 알기로는 좀 쪼들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에 출마한다? 출마하려면 아마 주변에 손 벌리지 않으면 안 될 거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의 목표가 뭐죠? 아마 본인이 당선되겠다 이건 아닐 거고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왔을 때 과연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겠는가? 최근에 리서치앤리서치라는 곳에서 인천 계양을 주민 504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죠. 1월 30일하고 31일 그제죠. 그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48%,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32%. 차이가 좀 많죠?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7%, 지지정당 없다가 14%, 개혁신당 4%.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지지정당 없다를 다 합쳐도 개혁신당은 어차피 뭐 좀 아니니까 합쳐도 민주당 지지에 못 미칩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 아니라 사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계양을이다. 물론 이 조사는 휴대전화 면접조사로 61%를 했고 자동응답전화 ARS로 39%를 했기 때문에 뭐 좀 오차 범위가 좀 넓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뭐 이러지만 여하튼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인천 계양을이 역대 선거 결과도 보면 뭐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양자 대결, 두 사람이 대결한 경우를 보면 대략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늘 민주당 후보, 송영길 후보가 당선이 됐죠. 이 지역에서 5선, 중간에 2010년인가 뭐 그때 보궐선거 했을 때 그때 한나라당 후보가 한 번 보궐선거에서 송영길 후보가 없을 때,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 나간다고 했을 때 한 번 당선된 적이 있을 뿐이고 계속해서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그것도 양자 대결이면 늘 10%포인트 이상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 이상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사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고요. 지난 6월, 작년 6월이죠.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로 출마했을 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출마였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분당갑에 보궐선거 자리가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도망가서 인천 계양을에 아주 이른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했는데 거기서도 거의 토박이에 가까운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한테 11%포인트 차이로 이긴 거죠. 그 정도로 이 지역에 민주당 선호 현상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양자 대결일 경우에 그런데 3자 대결일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3자 대결인데 제3 후보가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나왔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표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겠죠. 중도층표도 가져가지만 이럴 경우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와 민주당 계열 후보 사이의 격차가 10%포인트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민의힘 계열의 제3 후보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어디 표를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뭐 여론조사상으로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간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허수가 끼어 있죠. 역선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를 가져가겠죠. 뿌리가 같은데 그런 걸로 본다면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가 나오면 결국은 이재명, 원희룡 간 격차가 오히려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와서 원희룡 전 후보를 공격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거라고요.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느냐?
유동규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구나, 이런 국민의힘 계열의 제3후보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그래, 시원하다, 이재명 후보를 잘 비판해서 시원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계열의 강성 지지자들 일부가 유동규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본인은 당선 안 되면서, 당선권은 근처도 못 가면서 결국 이재명, 원희룡 간 격차만 벌리는 모양새가 된다. 고로 어떻게 된다? 결국 이재명 도우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저격 출마를 했는데 유권자들은 이재명을 잘 비판해서 아주 시원하다 그러면서 일부가 그쪽을 하면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그것도 아주 여유 있는 당선을 돕는 모양새가 된다. 이 결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자금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치자금이 15%를 얻으면 전액을 돌려받지만 10% 얻으면 절반. 그런데 아마 제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출마했을 경우에 거기서 10% 못 얻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쓴 돈, 기타금 다 날릴 텐데 무모한 도전이고,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도우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의지는 알겠으나 이런 식의 어떤 충동적인 출마, 이거는 프로의 세계에서 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마 지금 정치 참모들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을 텐데 잘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본인이 지금 출마하겠다는 이재명 저격 출마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검토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